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출산택일인데요. 출산택일. 출산택일이라는 방법이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요. 요 사주는 어저께 이제 출산택일을 했었는데 예정일이 출산 예정일이 7월 올해 7월 14일 7월 14일에 남자아이 남자아이 이 아이의 출산택일을 해달라고 의뢰를 받아서 이제 했었는데 일단 출산택일을 할 때는 오행구족격을 만들어요. 첫 번째 조건은 오행구족격 색깔을 5가지로 만들어줘요. 모카토금수 색깔이 5가지가 있죠. 모카토금수 두 번째는 격을 봐야 되는데 자 월지의 미토는 월지는 화재성역할 미토는 덥기 때문에 재성역할 재성 역할을 한다. 자, 미중 을목 대신에 간목이 투간돼 가지고 요거를 이제 상관격이라 하는데 이 사지를 상관격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게 되면 일단은 재관을 튼튼하게 사주에서 출산택일에서 조건은 재성과 관성 이거를 강하게 재관을 튼튼하게 그러면 이 사주에서 요게 재성이라 그랬지요. 요게 재성이라 그랬어. 그러면 남자아이한테는 돈도 되고 이 재성이라는 게 남자아이한테는 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부하 직원도 되는데 배우자도 되고 재성이 몇 프로냐? 월지가 35%고 시지가 10%니까 45%가 되지요. 이 출산택이라는 아이의 재물운은 발달 중에서 최고 발달이다. 일단 타고난 돈복을 출산택일에 만들어줘라. 자, 그런데 일반 철학관에서는 이거를 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관으로 보기 때문에 오류가 나요. 이것은 부자사주인데 이 사주는 부자사주인데 두 번째 관성 요게 관성이지. 남자아이한테 관성은 요건 뭐냐? 학생 때는 학교도 되고 합격운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식도 되고 직장도 되고 이 남자아이가 나중에 크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관이 튼튼해야 돼. 관이 굉장히 튼튼해지죠. 무토가 5화 위에 있으면 요게 제왕이라 해요. 제왕. 다른 말로 양인이라고 하죠. 무토, 이 아이의 직장, 이 아이의 자식, 이 아이의 학교가 왕 위에 있다. 더 이상 강해질 수가 없다. 여기도 정관이 또 하나 있죠. 이러면 이변이 없으면 얘는 명문대학교를 가게 된다. 명문대학교. 자사고, 특목고, 스카이대. 이래서 재관을 가장 신경을 써야 돼. 출산택일 할 때는 일단 재물복을 풍족하게 하고 직업이 튼튼하게 하게 되면 일단 1차 성공이다. 포인트를 인성, 비겁, 식상에 두지 말고 출산택일을 할 때 인성, 비겁, 식상에 두지 말고 재관에 줘라. 재관이 튼튼해야 돼. 재관이 굉장히 튼튼하지. 그럼 평생 살아가면서 돈 걱정, 직업 걱정, 자식 걱정이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용신을 봐야 돼. 용신을. 여름에 태어나면 무조건 조우용신이에요. 이렇게 여름에 태어나면 조후용신이다. 그러면 이 사주의 용신이 뭐예요? 수지요. 여름에 태어나면 무조건 이 수가 용신이에요. 용신. 자, 이 용신이 뿌리가 어디 있어요? 용신의 뿌리가 어디 있어? 이 물의 뿌리가 진중 개수가 있지요. 만일에 이 아이가 갑진생이 아니라 갑술생이었다. 만일에 여기가 이러면 여기 형편없는 사주예요. 아주 안 좋아. 일간에 뿌리가 없으면 망한 거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킬 수가 없다. 일간에 뿌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갑진생이 아니었으면 이 사주는 형편없다. 글자 하나가 여기에 술로 바뀌는 순간 최악의 사주가 된다. 왜? 일간 나의 뿌리가 없으면 이 많은 돈과 이 직업과 이거를 내가 잡을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약해. 그래서 너무 신약해요. 예. 여기 인성이 있어도 인성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비경겁제가 없으면 신약이에요. 인성이 뭐 3개, 4개 있어도 비경겁제가 없으면 신약이에요. 비경겁제가 없으면 신약이에요. 비경겁제가 없으면 신약사주다. 예. 자, 그리고 원국은 뭐 흠잡을 데가 없죠. 다 뿌리가 있으니까요. 신금도 골록지에 뿌리가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된다고. 이렇게 일간 옆에 인성이 있으면서 통근을 하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예. 그 다음에 나하고 무토하고 무기압을 하니까 예. 높이 올라가지요. 고위직까지 가장 높이까지 올라간다. 예. 승진도 진급도 빨리 되고. 그런데 상관이 있지요. 상관이 있으면 뭘 보라 그랬어요? 사주에 상관이 있는 사람은 뭘 봐? 정관. 요게 정관이에요. 이것도 정관이야. 그러면 상관이 정관을 보면 안 좋지 않느냐?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상관, 정관도 보되 상관 옆에 뭐가 있어요? 요걸 뭐라 그래? 상관과 편인 관계를. 상관의 부작용을 인성이 잡고 인성의 부작용을 상관이 잡다. 여기 만약에 식신이 있으면 큰일 나지요. 편인 도식이 돼. 상관과 편인은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상관과 편인은 서로서 부작용을 막아주는 상관의 나쁜 것을 인성이 브레이크로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요거는 악셀에다. 요거는 브레이크. 오버하는 거를 바로 제어를 해요. 이것을 상관패인이라 그래. 상관 옆에 정인이나 편인이 있으면 아주 좋은 거야. 이게 이 정관을 극해지를 못해요. 이 정관을 극하지를 못해. 아니면 재성이 있던가. 상관 옆에 재성이 있으면 상관 아래 정관이 있어도 이 상관은 재성, 돈을 벌려고 재테크에 신경 쓰라든가 학문에 신경을 써요. 학문에. 그래서 무조건 상관 정관이 나쁜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이 사주의 관성이 약해요, 강해요? 강해지요. 까딱 없어. 상관 정관에도 이 정관이 제왕지 위에 있고 이 무토가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보다 정관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상관 정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야. 예, 상관 정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야. 이건 뭐야? 공부를 굉장히 꿰보지요. 꿰보. 예, 상관과 편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붙어일수록 두뇌가 좋다. 회전 능력이 눈치가 빠르고 정광석과 같지요. 예, 정광석과 같다. 나쁜 말로는 편인은 거짓말쟁이에요. 나쁜 말로는. 상관은 뭘까? 나쁜 말로 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편인과 상관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기꾼과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좋게 보면 어떻게 돼? 눈치가 구단이다. 굉장히 빨라요. 여기 만일에 정인과 식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범생. 얘는 완전히 그냥 구단이지요. 눈치. 이 편인이 뭐예요? 눈치지요. 그 다음에 사주에 토가 많으면 뭐예요? 눈치를 많이 보지. 눈치를 잘 보고 눈치를 많이 봐. 토가 많으면. 예. 자, 그래서 7월 14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올해 7월 14일이 예정일인데 이게 언제야? 8일. 그러면 며칠 전이에요? 7월 14일이 예정일인데 이게 똑같은 8일이에요. 개유일. 8일. 그러면 7월 14일에서 8일이면 6일 전에 낳는 거죠. 6일 전에. 최고야. 2주 전부터 5일 전. 요때 출산택이라는 게 가장 좋아요. 예정일로부터 2주 전, 14일 전부터 5일 전.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주 딱 맞았죠. 예. 출산 택일이. 그러면 위 사주하고 아래 사주 중에서 연, 월, 일은 똑같고 연, 월, 일은 똑같고 시만 틀리죠. 시만. 요거 두 개를 택일해서 드렸어요. 택일해서 두 개를 드렸어. 그러면 비슷비슷한데 위에 사주가 더 좋을까? 아래 사주가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좋을까? 진진이 먼저 같은 위에서. 위에 게 낫지. 네. 왜 날까? 왜 위에 게 날까? 비슷비슷한데 색깔도 빨강 노랑 요거 색깔도 같고 거의 흡사인데 훨씬 나요. 위에 게 훨씬 나. 그 이유는 관은 무조건 천간에 떠요. 쟤는 밑에 있어요. 안 뺏어가요. 제가 밑에 있으면 내 거야. 남이 탐을 못 내. 숨겨 꼽을 치고 있어. 제가 천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사기 돈을 노려. 요거. 쟤는 밑에 아니면 위 아래에 있으면 더 좋죠. 제가 위 아래에 있으면 그건 뭐 뿌리 돈을 사기를 안 당해. 이렇게 제가 밑에서 재생관을 해줘야 돼요. 재생관. 굉장히 좋은 게 재생관이에요. 제 위에 관이 있는 거. 관 위에 제가 있으면 안 돼요. 관 위에 제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위 사주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아래 사주보다. 인물도 얘가 이때 태어나거나 이때 태어나가 외모가 틀려요. 이 정관이 천간에 뜨면 아우라라래요. 이거를 빛이 나. 번쩍번쩍 빛이 나요. 요 시간이 뭐 서너 시간 차인데도 위에 태어났을 때는 인물이 끝내줘요. 관이 천간에 떠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관은 뭐예요? 아주 그냥 그럴싸한 아우라. 관이 뜨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예. 관이 밑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밑에 주저앉으면 그만큼 아우라가 떨어지는 거야. 관은 천간에 따라. 쟤는 위아래 따라. 쟤는 위아래 따라. 만일에 여기가 신미월이 아니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신유월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유월이라고 생각을. 그러면 이 쟤는 내게 아니에요. 이 쟤가 뿌리가 지금 없지요 여기. 그러면 이 쟤는 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다 나가는 거야. 이게 다 날아가는 거야. 부인이 바람 피워 나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게 모든 게 안 돼. 모든 게. 그런데 아래 사주도 돈은 많이 벌지요. 왜? 이게 재성이니까 이 미월은 불로 보는 거예요. 불이 요것도 35% 요거니까 똑같지요. 요거 돈은 똑같아. 재물 복은 45%로 가장 발달됐어요. 둘 다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직장에서 여기는 알아주는 직장, 여기는 뭐예요? 약간 낮아요. 대학교도 여기 정관이 특서니까 이 정도면 스카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립대. 여기는 뭐예요? 주저앉으면 독립대 같은 경우는 시립대 정도. 여기가 서울대라면 여기 시립대. 요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위에 떠야 된다. 본인 사주에
관성이 천간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사주에 관이 천간에 떴다. 다밖에 없네. 인물이 틀려요. 관이 천간에 뜨면 야, 아우라가 틀려. 100m 걸어가도 아우라가 느껴져. 관은 천간에 뜨면 그러니까 천간에 떠서 좋은 게 관성하고 식상. 요거. 그래야 말을 잘해. 식상이 지지에 있는 것보다 천간에 있으면 아주 일간 옆에 있으면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재성은 천간과 지지에 같이 떠야 돼. 그러면 진짜 부자야. 이거는 아주 알부자. 이 돈은 뺏어가지면 사기를 안 당해.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 철학관에서 미월을 그냥 미토, 토로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화, 재성, 돈이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대운을 설명해줘야 돼요. 출산택일에서 이렇게 원국을 설명해주고 나서 대운을 설명해줘야 돼요. 대운. 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수가 용신이고 금이 희신이에요. 금수로 가야 돼. 금수, 대운이. 이와 같이 일대운의 신유술, 금으로 30년까지요. 나이 40부터 해자축, 물로 30년까지요. 이렇게 이 대운은 뭐야? 이게 포장도로냐 비포장도로냐? 상승운이냐 하강운이냐야. 이 대운을 갖다가 그냥 돈이라고 생각해. 이게 용신운에 돈이 벌린다가 아니야. 일단 내 인생에 비포장도로냐 포장도로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거. 예. 끝내주지요. 신유술 해자축 이러면 60년은 태어나가지고 60년은 큰 어려움 없이 산다. 어려움 없이 살아요. 예.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또 설명해야지. 요새는 출산택일에도 진로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게 상관격에 인성이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공부해야. 학문, 공부, 학위, 자격증으로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이걸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대학 교수예요. 두 번째가 연구원이에요. 교수 연구원으로 얘는 교수 연구원. 이쪽에서 높이 올라가요. CEO까지 올라간다. 왜? 이 정관의 힘이 강하면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저 정관이 리더십이에요. 관이 튼튼한 게 리더십이야.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박사. 어차피 이 아이는 공부로 성공했기 때문에 석박사 학위, 대학원까지 좀 보내세요. 외국이면 더 좋고 월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유학을 가면 좋아. 외국으로. 월이 목하면 이 월지가 목하면 외국으로 나가면 좋아요. 목화토는. 금수는 대한민국에 있어야 돼. 월지가 금수. 이거는 대한민국 동양 체질이야. 목화는 서양 체질이야. 월이 목화가 강한 사람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나가야 돼. 외국으로. 예. 왜? 자유롭지요. 목화는. 대한민국 같은 데는 수직적이지. 그래서 월지를 보고 유학을 보내느냐 그냥 한국에 사느냐. 예. 이걸 설명해 줘야 돼. 그래야 부모가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석박사까지 대학원까지 유학까지 시키려면은 돈을 벌어놔야지 자식을 시키니까. 이렇게 설명을 딱 해줘야 돼요. 출산택일 해가지고 요걸 보내주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녹음을 해라고. 그러면서 평생 들려주면 돼. 예. 이러면 출산택일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 7월 달이니까 한 5개월 남았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미리 주면 안 돼요. 이름은 출산 후에 지어야 돼. 출산 후. 잘하도 돼요. 이름을 미리 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택일해줘도 이날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양수가 일찍 터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름을 미리 지어놓으면 안 돼요. 이름을. 예.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떤 오행이 들어가면 좋을까? 이름에다 무조건 수지요. 수보완. 수가 용신인데 뿌리는 진중개수가 있지만 좀 약하다. 뿌리가 좀 약하다.
수목을 넣어줘도 되고 수금을 넣어줘도 돼요. 수금, 수목인데 일단 수를 이름 세 글자 중에서 두 글자 정도는 수를 넣어주면 좋다. 성에 따라 가지고 금수냐 아니면 수목이냐 아니면 수수냐. 예. 화를 넣어주면 안 되지. 화토를 넣어주면 큰일 나요. 한자에서 화토 한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이름이 너무 붕붕 뜨면 안 돼요. 착 가라앉아야 돼요. 여기 이게 이제 약간 붕 뜨기 때문에 예,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약간 예, 음성 모음을 써주면 돼. 음성 모음. 어, 여, 우, 유 이렇게 어가 들어가야 돼.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출산택일과 장명, 출산택일과 장명 사주 상담을 안 해도 출산택일과 장명 이거 전문으로 해도 돼요. 이거 상담 말고 그냥 왜 사무실도 필요 없지요. 그냥 집에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메일로 보내드리고 전화로 설명하면 되니까 사무실이 필요 없지. 출산택일과 장명 전문, 출산택일과 장명 전문. 궁금한 거 질문. 택일과 이름 지을 때 궁금한 거 있는 질문. 없죠? 예. 재성만 천간 지지 위아래 있고 관이 없을 때는 그러면 괜찮은가요? 관성도 재성도 다 천간 지지에 있으면 좋은데 재성은 반드시 천간 지지에 있고 아니면 하나만 있으려면 지지에 있으면 안 뺏긴다. 지지에 있으면 안 뺏긴다. 예. 관성이 없더라 하더라도요. 관성이 있어야지. 관성이 있는 관성이 없으면 사기를 당하지. 관성이 없으면 대운에서 안 오면 꼭 사기를 당한다. 왜? 이건 경비원이기 때문에. 재성을 지키는 게 관성. 예. 관성이 없으면 재를 못 지키지요. 재가 다 흩어지지. 그래서 재관이 출산택일 1순위예요. 재관을 튼튼히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프린트를 갑니다.